홍장원이 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경 증인이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국정원장님한테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보세요라는 말을 하였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 있는 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쯤인데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선원 아니면 박지원 이 정도가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인데 맞나요? 네.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홍정원 당시 1차장이 국정원장에게 이제 계엄 다음 날 오후죠. 그러니까 4일 오후니까 12월 4일 오후 4시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유를 했다는데, 자 근데 그 사이에 왜 전화를 하라고 했을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바로 그 야당 의원들하고의 친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바로 넘어갔거든요. 글쎄요, 뭐 이게 무슨 맥락에서 지금 그 조태영 원장이 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사청탁이 뭐 있었다 쳐도 이 문제하고 전혀 별건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홍장원 차장이 야당의 의원들과 무슨 유착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메신저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게 전혀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부정한 인사청탁이 있으면 그것대로 뭐 책임져야 되면 책임지게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홍장원 차장이 그 말이 사실관이 아니냐마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거를 좀 답변한 거예요, 조태영 원장은. 그리고 조 원장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정원장이면 그 당시에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다. 제가 평소 같았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시기예요. 그리고 대통령과도 통화했고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갖고 지금 잡으러 다녀야 될 것 같다, 주요 인사를. 그러면 야, 그게 뭐 누가 잡는 거야? 우리가 잡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잡는 거야? 아니면 어디가 잡는 거야? 그리고 왜 잡는 거야? 라는 것을 당연히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태영 원장은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빠져나가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본인은 나는 국정원장으로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상한 화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계엄 전날 당일날 지금 2통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보통 예를 들면 정말 자주 주고받는 친구 관계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관계, 그것도 대통령 또는 영부인하고 국정원장이 문자 메시지가 왔다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이상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 이상합니다. 평소도 아니고. 그러면 도리어 조태영 원장이 얘기하는 건 자주 했다. 내가 안보실장으로 있고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가끔 문자하고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지. 그렇지도 않고 거의 드물고 거의 없는데 계엄 전날과 당일날 왔다라면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맞고 매우 지금 부적절한 문자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조태영 원장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장으로서 매우 비상한 시기에 본인의 형사적 책임만을 면하기 위한 굉장히 이상한 행태를 취하면서 상황을 지금 더 꼬이게 만드는 건 조태영 국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이 이제 지목이 되자 오늘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이 영상 보고 저 홍석준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제가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홍 장관이 인사청탁을 저에게 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국가정보원 퇴직 이후에 홍 장관은 저에게 그 어떠한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태용은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형사적, 민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사실 그 뭐 인사청탁 의혹은 어떻게 보면 좀 곁가지일 수 있어요. 홍익표 의원 그 지적하신 대로 이 박선원 의원은 사실 그 계엄 바로 다음 새벽에 홍장원 당시 차장하고 제일 먼저 그 소통한 사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런 그 인사청탁 의혹까지 나온 것이고요. 더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왜 통화를 하라고 권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전혀 없고 그러면서 당시 이제 영부인과의 문자 이런 내용도 좀 나온 거거든요. 예, 일단 인사청탁 그 이슈가 왜 이야기 되냐면 네. 그만큼 이제 홍장원 차장과 박선원 의원이 이제 친하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그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예.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앵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12월 4일 02분인가요? 3분인가요? 그때 홍정원 차장과 박선원 그 의원 간의 어떤 문자가 예. 뭐하냐, 박 의원이 뭐하냐 하니까 뭐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그래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박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게 이제 보도가 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홍장원의 메모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사람도 박선원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치분 관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이 가필이라든지 뭐 등등등 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박선원 의원이 개입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어떤 강한 추측이 좀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참 같은 홍 씨 입장에서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국정원 내부에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장원 차장은 통상적으로 이제 공작 파트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 정권을 좀 오가면서 항상 좀 기회가 될 때 본인의 어떤 성진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좀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보라 이런 것은 이 비상계엄 어떤 직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서도 왜 전화를 했냐면 홍장원 차장 이야기는 대북 관계는 북한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어떤 동료는 없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하라고 뭐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비상계엄 시국에 과연 북한의 어떤 단순한 어떤 동향을 보고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하라고 이야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정치적 어떤 중립의 어떤 유배 내지는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경질했는데 만약에 홍장원 차장에게 정말 큰 어떤 신세진 것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큰 어떻게 보면 좀 좀 큰 어떤 약점이 잡혔다면 과연 그때 12월 5일 날 홍장원 차장을 국정원 1차장에서 경질했겠느냐? 6일이었죠? 예. 네. 5일 날 결정해서 6일 날 아침에 이제 결정을 예, 그렇군요. 했겠느냐? 예.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부인과 이제 계엄 전날 문자를 주고받은 데 대해서 국회 측에서 오늘 질문하고 답변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국정원장도 예. 뭐 기억나지 않는다고 뭐 하지만 네네. 어쨌든 뭐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영부인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걱정스러운 어떤 문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추측해 봅니다.